너희들 무슨 사이야? 75. 강정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삿날 밤, 평범해 보였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와 큰며느리 지연 사이에 오가는 이상한 시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 속 숨겨진 진실.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지연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자 정자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아무도 몰랐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불러올 파국적인 결말.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쌀쌀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2024년 11월의 어느 오후, 장정자는 부엌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세 나이에도 여전히 굽지 않은 허리로 제사상을 준비하는 모습은 오랜 세월 큰며느리로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달력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졌네. 정자는 무릎을 살며시 주무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큰 행사도 거뜬히 해냈는데 이제는 장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큰어른으로서 제사상을 차리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풍이었고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강부받은 소중한 의무였으니까요. 거실에서는 둘째 아들 민호가 의료진 가운을 벗어놓고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43세 나이답게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제사 준비로 분주한 어머니의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 업무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자가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수술 스케줄 확인하고 있어요. 내일 제사 끝나고 바로 병원 가야 해서요. 정자의 입꼬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집안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삿날만큼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며느리 김지연이 장을 본 듯 큰 공지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1살의 지연은 여전히 단아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상기된 볼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차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나물 좀 사왔어요. 지연은 공손히 인사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연이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제사 준비를 할 때면 항상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지연아, 내일 제사상 차리는 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만큼 손이 빠르지 않아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자는 며느리의 대답에서 어딘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대답 같았거든요.
내심 큰며느리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도우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회사 출장으로 내일 아침에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사는 게 요즘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준비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정자는 속으로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삿날이면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친척들도 많이 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지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내일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릴게요.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민호도 곧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내일 힘든 하루가 될 텐데. 정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내일 제사 준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살아야 할까요? 큰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항상 바빴거든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봉양하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들 키우며 이제 75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집안의 큰일은 모두 정자의 몫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자는 한숨을 쉬며 거실 불을 껐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이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자는 그저 제사 준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제삿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집안은 고요했지만 곧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는 재료들을 보며 정자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연이가 도와준다고는 했는데 정자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혼자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손에 익은 동작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30여 년간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시작하셨네요. 깨워주시지 그러셨어요. 괜찮다. 나도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정자는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지연이 나와줘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연은 생선 손질을, 정자는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씩 서로 도구를 건네주거나 간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였지만 생각보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지연아, 큰마트에서 부족한 거 좀 사와야겠다. 과일이랑 술이 모자라더라고. 정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올까요? 지연이 제안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뭘 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녀올게.
너는 여기서 계속 준비해줘. 정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마트에 좀 다녀올 거야. 부족한 제수용품 사러.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가 자동차 키를 들었습니다. 평소 집안일에 무관심하던 그치고는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벌써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삿날을 맞아 제수용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았죠. 정자와 민호는 장바구니를 끌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사과는 좀 더 큰 걸로 고르자 정자가 과일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 크면 깎기도 힘들고. 민호가 적당한 크기의 사과를 골랐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께서 평생 사과를 좋아하셨거든.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온 어머니의 꼼꼼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자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는 동안 정자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고맙다. 요즘 병원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수술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계산 순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정자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낼게요. 민호가 자신의 카드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는 순간 정자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영수증 위쪽에 적힌 카드 명의가 김지연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민호가 자신의 카드라고 하며 계산했는데 왜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민호야, 이거. 정자가 영수증을 들어보이려던 순간 민호가 재빨리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차에 빨리 가요. 주차료 나올 것 같아서. 민호는 서둘러 마트를 나섰고 정자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자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지연의 카드를 빌려서 쓴 걸까요? 그런데 왜 굳이 형수의 카드를요? 민호야, 아까 카드. 정자가 조심스럽게 꺼내려던 순간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지연 형수님 걸로 긁었어요. 나중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정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사인 둘째 아들이 카드 한도가 부족할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형수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과 함께 제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 성호도 출장에서 돌아왔고 친척 몇 분도 오셨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침에 본 영수증이 계속 걸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둘러앉자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부터 요즘 경기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정자는 음복을 준비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거실 쪽을 바라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와 지연이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스치듯 본 것 치고는 너무나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의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정자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본 영수증과 지금 본 시선.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야, 고생 많았어. 친척 중 한 분이 정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정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밤늦게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자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지연이 나서서 도와주었지만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지연의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아침의 영수증과 저녁의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삿날이 지나고 며칠 후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던 그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영수증의 이름과 그때 본 시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정자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와 지연이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미묘한 어색함 같은 것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둘이 나란히 앉지 않으려고 하던 모습. 서로 말을 건넬 때 유난히 조심스러워하던 태도들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75년을 살아온 인생 경험이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연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카페에 잠깐 다녀올게요. 직원이 연락이 와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자는 며느리를 배웅하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지연의 모습에서도 뭔가 다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지연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민호도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요. 무슨 일인데 토요일에도 나가야 해? 정자가 물었지만 민호는 대충 대답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호는 주말에는 웬만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정자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둘이 같은 곳에 간 것은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결국 정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의 카페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라벤더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가게였죠. 정자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카운터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었나 싶어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차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버스 정류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다더니 왜 지연의 카페에 온 걸까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 안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호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에 타지 않고 지연과 함께 카페 앞에 서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면 민호가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민호가 지연의 팔을 살짝 스치듯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인 스킨십이었지만 정자의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저런 친밀한 제스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민호가 차를 타고 떠나간 뒤에도 정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호와 지연 사이에 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이 망가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가족의 평화를 생각하면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카페 일은 잘 끝났니? 네. 별일 아니었어요. 새로운 직원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잠깐 알려줬어요. 지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자는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정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카페에 온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연히 들른 것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후에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정자는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병원 일은 잘 끝났니? 네.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민호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병원에 갔었는데? 본원에 잠깐 들렀다가 환자 차트 좀 확인하고 왔어요. 민호의 대답에서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자는 유심히 가족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횟수, 대화할 때의 어조,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소금 좀 줄래? 민호가 부탁할 때 지연이 건네주는 모습에서도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손이 스칠 때 서로 움찔하는 것 같았고 그 후에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자는 자신을 의심해봤지만 여러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수증 사건, 제삿날의 시선,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본 장면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쳤습니다. 밤늦게 정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호와 지연 사이에 뭔가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 맴돌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침 민호는 병원에 가고 큰아들 성우는 회사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지연과 단둘이 남은 기회였죠. 정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정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이야기요? 소파에 앉자. 정자는 거실로 향하며 지연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자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며느리가 놀랄 수도 있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 제삿날 말이야.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영수증을 봤는데 지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미소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제사비는 누가 낸 거야? 정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거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현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카드로 결제했어요.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정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내 카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지?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트 가기 전에 미리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요. 자기 카드 한도가 부족하다면서요. 정자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특히 손을 계속 비비고 있는 모습이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자의 목소리가 좀 더 낮아졌습니다. 나이 많다고 바보는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저는 숨기는 거 없어요. 정자는 잠시 지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온 지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유의 습관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토요일에 민호가 옛 카페에 온 것도 우연이었겠네? 정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봤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입을 몇 번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내 카페에 갔더라고. 그리고 너희 둘이 카페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봤어.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정직하게 말해봐.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정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연이 울음을 참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1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야?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고 민호 씨는 저보다 선배였어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니. 그럼 지연이 큰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민호와 인연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먼저 사귀었다는 얘기야?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사귀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고 그 후에 성우 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정자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는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우는 모르고 있는 거야? 정자가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지연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예전 감정이 다시. 그만해. 정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정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날 밤 정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괴롭혔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민호와 지연을 불러서 확실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밀이 집안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연과의 대화 이후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눈이 부어 있었고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둘 사이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야, 너도 앉아라. 정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 지연이랑 무슨 이야기 했니?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지연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지연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다 털어놨어. 너희 둘 사이 이야기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들킬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그게 민호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야?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수랑 시동생이 무슨 사이냐고 묻고 있는 거야.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민호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지연의 고통스러운 표정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입에서 직접 인정하는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어머니, 저희도 이런 상황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민호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야? 정자가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을 사랑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줄곧 사랑해왔어요. 정자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런 망언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를 사랑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형수를 사랑한다고? 어머니, 저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민호 씨를 탓하지 마세요. 정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럼 성우는 어떻게 할 거야?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민호는 형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정자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건가?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릴 건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하게요. 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가문을 버리고 형수를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족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자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형을 버리고 형수랑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때 갑작스럽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호 씨. 지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민호가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무슨 소리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떠날 수 없어요. 이 집안에서 받은 은혜도 있고 남편과의 인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정자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민호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는데 함께 떠나는 것은 거부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지연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제 마음만은 어쩔 수 없어요. 오래전부터 민호 씨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정자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덕적 선택을 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고백 이후 거실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함께 떠나는 것은 거부하고 아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그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정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집 근처 공원을 홀로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고 의무와 책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죠.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정자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고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니 민호와 지연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아픔을 자신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자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카페 일에만 몰두하며 집에서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성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까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지연이도 요즘 말이 없고, 민호도 피곤해 보이고,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정자는 대충 둘러댔지만 성호가 계속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큰아들까지 눈치를 채기 시작했으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늦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호와 지연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의견을 듣고 싶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지연과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정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 진심입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할 거고, 집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민호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형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고민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지연아, 정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민호와 떠날 생각이 없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어쩔 수는 없어요. 정자는 며느리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 자신도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정자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고, 의무로 결혼했어. 정자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개인의 감정보다 가족의 명예가 우선이었거든. 나는 그렇게 살았어.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옳았는지 모르겠어. 민호와 지연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던 정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내 감정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너희는 다를 수도 있어. 정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도 소중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를 사랑하지만 이 집안을 떠날 수는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정자는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완벽한 해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 정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내 결정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해. 정자는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75년의 인생 경험을 총동원해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자는 민호와 지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정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야. 민호와 지연은 숨을 죽이며 정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정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돼.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성우에게만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정자가 둘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해외 연수를 준비해라. 병원에서 기회가 있을 텐데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보고 도망가라는 말씀이세요? 도망이 아니야. 현실적인 해결책이야. 정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계속 한 집에 살면서 이런 감정을 유지할 수는 없어. 시간과 거리가 필요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지만 정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아, 정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카페 일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성우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해. 네, 어머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감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라는 건가요? 정자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민호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지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의사야. 많은 환자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내 앞날도 창창해.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민호는 사랑하는 여자까지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지연,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도 괴로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정자는 두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말을 들어라. 정자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오면 생각도 달라질 거야.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족 전체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인가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그때 갑자기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정자와 민호가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함께 떠나지도 않겠고
이 집을 떠나지도 않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연, 그게 무슨 뜻이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저버릴 수 있겠어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에 대한 제 사랑도 진짜예요. 지연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는 지연의 고백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정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야. 민호는 해외 연수를 가고 지연은 여기서 며느리 역할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사랑? 정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해. 평생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선택이야.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의 결정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정자는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최선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결정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민호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민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지연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해외 연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족의 틀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라벤더 카페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카페 운영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커피를 내주는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집에서 혼자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준비했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독일에서 정형외과 연수를 받고 있었고 성호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지연만이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을 부칠게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지연은 더욱 모범적인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성호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집안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호는 언제 와? 정자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6시쯤에는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민호가 없는 제사상이 허전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연수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성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 준비 다 되었나요? 응.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자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6개월 전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자신처럼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음복을 하며 성호가 말했습니다. 민호 형은 언제 돌아와요? 2년 과정이니까 내년 말쯤에는 돌아올 거야.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요. 성호가 아쉬워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요즘 어때? 카페 일은 잘 되고 있고? 성호가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새로 직원도 1명 뽑았고요. 지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성호와 지연의 대화를 지켜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노력한 결과였죠. 제사를 마친 후 성호는 일찍 들어갔고 정자와 지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의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6개월 전 내린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때? 연락 오나? 정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은 안 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자는 며느리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독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고 지연은 더욱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사 음식처럼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있을 뿐이지. 창밖으로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민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일상과 연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더 큰 가치를 위해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가족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성숙해진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지연이 카페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부럽다고 그러던? 정자가 궁금해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산다는 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가족이 드물다면서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아픈 비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정자는 홀로 제사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제사상처럼 정해진 순서와 형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선택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책임,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구나.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정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멀리 독일에서는 민호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을 것이고, 성우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가슴 한구석에 아픔을 간직한 채로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요? 완벽한 행복보다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개인의 욕망보다는 더 큰 가치를 위한 희생을 택하는 것 말입니다.